안녕하세요.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쟁도 외환보유고가 중요하다. 외환보유고 중에서도 실질 외환보유고 또는 가용 외환보유고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외환보유고는 2021년 말 기준으로 6,300억 달러 세계 5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전면전으로 확대시키면서 서방 측에서 그 흔히들 국제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6,300억 달러 중에서 약 한 4천억 달러가 서방 세계에서 그 자산 운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2,3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 2,300억 달러가 얼마나 많은지 봐야 되는데, 러시아가 그 3개월 수입액이 약 한 780억 달러 돼요. 그러니까 이 780억 달러를 가지고 러시아가 필요한 생필품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는 또 그 군사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780억 달러라는 외화가 있어야 러시아 국민도 달랠 수 있고, 또 그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고 전쟁도 치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외환 보유고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는 역설적으로는 러시아 통화로는 전쟁 못 한다는 거죠. 또 중국 통화로도 전쟁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이 이제 수만 개씩 들어가는 자동차도 그 부품을 보면 세계 각국에서 원자재가 공급되고 각국에서 생산된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외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는 군사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생필품도 마찬가지죠. 그 서방세계가 러시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생필품을 수입하지만, 러시아도 그 3개월에 약 한 780억 달러 정도의 서방 세계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거죠. 공산품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외환 보유고가 실제로 얼마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가용 외환 보유고는 러시아가 지금 12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전체 외환 보유고에. 그럼 이거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러시아 국민들은 달러 사재기를 하고, 달러가 없으니까 이제는 비트코인 사재기를 하는 식으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 폭락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뭐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서 좋다라고 할 건데, 과연 가상자산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지는 또 의문이죠. 결국은 물건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물건을 살락하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물건 살락하면 살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전혀 살 수 없는 물건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루블화로 바꾸거나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환 보유고는 굉장히 중요해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 외환 보유고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중국도 외환 보유고는 뭐 통계상 3조 2천억 달러 정도 되지만은 실제 이제 가용벽 외환 보유고가 얼마인지는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중국도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중국하고 러시아 거래량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또 돈독하고, 또 중국 돈을 가지고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제 결제망이 막혀버렸으니 이제 러시아 경제가 1차적으로 망가질 거예요. 그럼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러시아 기업에 수출하기도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업에 물건은 그 수출하고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지 보도에 의하면
ATM기에 가면 달러도 안 나오고 러시아 통화도 안 나온대요. 그만큼 이제 지금 그 러시아 경제가 그 풍전등화 앞에 이미 와가 있다. 쉽게 하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러시아 경제도 그 위태롭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중국이 기업들이 자기가 망할 수 있는 무역을 할까요,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물자를 지원해야 러시아 물가가 안정되는데 러시아 기업들이 다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구멍가게 식으로 보따리 장사 식으로 해가 갈 수도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게 간단한 건 아니다. 러시아하고 그 무역하는 중국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금리 대폭 인상, 환율 급등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부도이게 몰렸는데 여기에 중국 기업이 연루되면 중국 기업도 부도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기업 하나만 중국 기업이 부도가 나도 중국 관련 기업이 또 다 부도나는 거죠. 아니면 경영난에 직면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러시아 실질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외환 보유고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러시아의 쉽게 하면 유통 질서가 지금 이제 붕괴된 거죠. 그 자금시장 경색 현상으로.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러시아가 기준금리 인상을 20%한 거는 자충수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이유 중에 또 하나죠. 그러니까 러시아 전체 그 경제 시스템 내지는 자금 시장 경색을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만들어버린 거죠. 서방 세계에서는 스위프트 배제를 통해서 러시아 그 경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또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러시아 경제를 코너로 몰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무역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방인데,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러시아를 통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 시스템이 러시아가 망가지니까 중국 기업도 함께 망가질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구독자 분 중에 어떤 분이 댓글로 질문을 남겼던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산되면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스위프트에서 배제 안 할 때, 또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할 때, 그럴 때는 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서방은 스위프트 배제를 통해서 러시아 경제를 완전히 코너로 몰고 있고, 또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러시아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는 거죠. 오히려 러시아하고 거래가 같이 부도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중국이 위안화를 그 러시아 빌려주는 방안도 있겠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을 거예요. 뭐 중앙은행이 빌려주는 것도 이제 제재 대상이 되겠지만 미국이 또 러시아를 도우면 제재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현찰 발행해 가지고 그 차에 싣고 러시아로 가느냐? 그것도 중국에서도 지금 안 돼 가지고 중국 기준금리 인하를 하다가 또 중단시켰거든요. 쉽게 하면 화폐 공급을 하다가 중단시켰다는 얘기도 되는데 러시아에 이 돈을 지원을 한다?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여하튼 중국도 지금 코나 몰리는데 중국 외환 보유고도 많지 않아요. 앞 시간에도 제가 언뜻 얘기했고 다음 시간에도 좀 그 얘기를 추가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중국 외환 보유고는 3조 2천억 달러인데 그것도 통계죠, 통계. 그런데 중국도 밖에 운영되고 있는 돈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중국 기업들 와가 있고, 또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돼가 있고, 또 거기서 상장 거래 정지시켜 버렸단 말이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코나 몰려버리고 러시아는 더욱더 코나 몰린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무역을 한다?
이거는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동반 몰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두고 비트코인이 이해관계자는 좋아하겠지만은,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사용을 하기 힘든다는 거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전쟁이 수도돼 버리면 비트코인 가격이 내릴 수 있는 거고, 그죠? 또 비트코인이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를 시켜버렸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이해관계자들한테는 가격이 오르니까 뭐 일종의 호재겠지만은, 그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 또 그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할인해 갖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총체적이기에 러시아 경제는 뭐 물론이고 중국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코로나 몰린 거 아니냐. 또 군사 전문가들은 이 기회에 중국이 대만을 또 공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또 의문을 제기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를 우습게 보고 푸틴이 그 전쟁 전면전으로 이제 전개하고 오다가 지금 크게 당한 거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안 되는 거는 당한 거예요. 계획은 뭐 그저 일주일이면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은커녕 한 달 걸릴도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앞 시간에 오히려 러시아가 더 답답하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이미 러시아 권력층에 균열이 생긴다라는 얘기도 나돌거든요. 뭐 러시아 경제인들이 의도적으로 대놓고 푸틴을 지금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는 푸틴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거든요. 러시아 시스템상 푸틴에 저항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푸틴에 대해서 대놓고 전쟁 수도봐라, 협상하라. 그러다 보니 평화 협상 내지는 종전 협상 하는 척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러시아 돈으로는 전쟁 못 하거든요. 그는 일부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3개월 만에 780억 달러서 수입하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러시아 경제는 망가지고, 그것도 아까 스위프트 배제로 그것도 망가지게 생겼거든요. 설사 780억 수입이 있더라도 이제는 수입을 할 돈이 없어요. 이제는. 근데 수출을 한 돈은 못 받고 수입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망가지는 거 한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히려 외환보유고 부족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하고 이것이 스위프트 배제와 연결돼 가지고 또 중국도 지금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다고 봅니다. 중국 시진핑 정부사 도와주고 싶지만은 국민들이 거래해 갖고 같이 망하게 생겼다는 거죠. 기업들이. 그러면 중국 기업 연쇄부도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푸틴이 최근에 1만 달러 이상, 1000만 원 정도죠. 1000원, 200만 원. 그거는 이제 환전도 하지 말라는 거죠. 환전도 금지시켜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기업으로서 해외에 진출해 가 있는 러시아 기업한테 외화 자산의 80%는 현금화 시키라. 이것도 뭐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제 보내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사용을 해야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사용하기는 그리 만만치 않아요. 비트코인 가격은 올랐지만은 그것을 외국에서 받아 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을,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제 결제망을 통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걸 사용할 때가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물자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돈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자를 또 확보하는 거는 그 비트코인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쟁이 의외로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우선은 러시아 권력 내부에서 이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더구나 스위스에 약 한 1,300억 달러 정도가 러시아 돈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거 스위스에서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 권력층 내부에 이제 균열이 생기는 거죠. 지금 러시아 의회에서도 전면전으로 승인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긴장 정도 조성해가지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승인한 것이지, 러시아 의회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을 살상하는 것까지는 승인 안 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권력 내부의 균열이죠. 원래 공산주의 국가는 엘리트가 지배하는 국가거든요. 그런데 엘리트가 균열이 생긴다면, 그리고 국민이 돌아선다면, 제가 볼 적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북한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속도가 너무 빠를 것 같다. 러시아가 북한처럼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 실질 외환보유고가 뭐 사실상 한 달은커녕 20일도 사용하기 힘든 정도로 지금 외환보유고가 고갈 상태다. 근데 비트코인 거 사봐야 물자 조달하는데 거의 도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추정컨대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 정치 권력 내부에서 균열,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 부족,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러시아 경제 몰락, 그러면서 중국과의 거래, 중지기업들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고 중국 기업도 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중국 기업이 그 부동산 그 시장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 몰락이라 하면 몰락인데,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지금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 기업도 그야말로 그 바람 앞에 등불에서 러시아하고 거래 하나만 잘못해버리면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국도 도와줄 수 없는 환경 아니냐. 그래서 외환보유고 부족,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스위프트 배제, 또 뭐 중국 경제 어려움, 이거 종합할 때 이거 오래 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